네, 모두의 한자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역시 소유 글자 기역 부분 계속 나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세울 건, 그리고 또 겸할 겸, 그리고 공경할 경, 그리고 또 고칠 경 또는 다시경, 이 네 가지 글자를 가지고서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글자를 볼까요? 자, 세울 건자가 나오죠. 세울 건자, 뭔가 세운다, 뭐 건국, 음, 요즘 뭐 8.15 광복 80주년 행사도 얼마 전에 했고, 여러 가지의 세울 건자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세울 건자는 한번 보도록 해보죠. 왼쪽은 우리 부수 공부할 때 공부했던 거죠. 길게 또는 멀리 간다는 뜻이죠. 길게 걸을 인이라는 부수 글자고요. 오른쪽은 이게 손과 이건 어떤 붓을 갖다가 쥐어 있는 손에 쥐는 그러한 모습의 글자인데 이건 붓율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멀리까지 가서 붓으로 뭔가 법을 뭐 제정하나요? 법을 세운다는 것은, 법을 만든다는 것은 뭔 것을 세운다, 그렇게 뜻으로 우리가 확대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저까지 정벌을 해서 나라를 갖다가 건국한다, 붓으로 헌법도 만들고 법률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그런 뜻의 글자가 바로 뭐다? 세울 건자가 되겠죠. 그래서 건국, 건국, 나라국자에서 건국, 이렇게 해서 세울 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울 건자를 가지고서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두 글자 선정을 했죠.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글자는 우리 보통 한자 자격 시험에 볼 때 2급 이내, 2급까지 해당되는 그러한 그 상용 한자로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자, 굳셀 건자가 나오네요. 자, 굳셀 건자는 이 세울 건자, 세울 건자 옆에 사람 인자가 하나가 추가가 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매우 해석하기도 좋죠. 즉, 세울 건자, 몸을 갖다가 꼿꼿하게 세운다. 대개 보면 나이가 많고 늙다 보면 허리가 굽혀지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내가 이제 늙어서 몸이 구부러지는구나, 뭐 이런 자조감도 느끼고 있지만, 뭐 그게 관계없이 나이가 뭐 70대 80대 이상 어르신들도 뭡니까, 몸을 갖다 꼿꼿하게 세워서, 그죠? 몸을 꼿꼿하게 세우는 거예요. 건강하다, 굳세다, 즉 굳셀건 또는 건강할 건, 그래서 건강, 건강 이렇게 쓰면 되겠죠. 건강, 건강할 때 이 글자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글자 볼까요? 자, 자물쇠 또는 열쇠 건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요것은 역시 이 사람 인자를 빼고 옆에 새 금자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새 금자가 들어갔으니까 자물쇠라는 뜻이 자동스럽게 이제 연관이 되죠. 즉, 쇠를 갖다가 세웠다, 즉 쇠를 세워서 문을 갖다가 잠궜다. 그러니까 자물쇠의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여는 열쇠의 뜻도 아울러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요것은 자물쇠. 자물쇠니까 이거 갖고 쓸 수 있는 한자 뭐가 있을까요? 요거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관건. 이게 이제 관련된다, 빗장관, 그런 뜻의 글자죠. 그러니까 관건, 이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야,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관건, 즉 사물의 아주 중요한 곳을 갖다가 뜻하는 글자가 관건이죠. 관건이란 말, 뭐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런 용어죠. 관건. 한자를 잘 모르면 관건이라는 뜻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건은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에 또 해당되는 글자, 이거 한번 쓸까요? 이건 뭐 선반반이라는 뜻인데, 그럼 건반, 피아노 건반 있죠? 피아노 건반 할 때 한자를 쓸 때는 이런 글자를 쓴다. 이 정도만 알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굳셀건, 자물쇠, 열쇠건, 두 글자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글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겸할 겸자가 나오네요. 뭘 겸한다? 뭐
부총리 겸 뭐 사회부총리, 뭐 부총리 겸 경제개혁원 장관, 또는 무슨 겸직, 겸한다 그런 뜻의 글자죠. 자, 겸할겸자는 이게 무슨 글자죠? 벼화자죠. 벼화자. 벼화자가 두 개가 있는데 요것은 손이 손. 그러니까는 요렇게 벼화자 사이에 손이 들어가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벼가 있는데 이 벼 두 포기를 갖다가 한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 그러한 글자가 바로 겸할겸자다. 쓸 때는 하나, 둘. 그 다음에 밑에 손이죠.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겠어요. 10획 나오네요. 10획. 겸할겸. 겸직. 겸직할 때 이 글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즉, 겸할겸자는 벼 두 포기를 갖다가 한 손에 잡은 거. 그런 글자라는 거. 이렇게 잘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글자 볼까요? 자, 겸손할 겸자가 나오네요. 겸손하다. 겸손하다. 겸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겸손하다. 즉, 이거 손자. 요거는 손자고, 요거는 이제, 시험 갈착이죠? 그러니까는 손자가 어디를 돌아다니더라도 윗 어른들한테 아주 이렇게 어리다고 그냥 뭐 아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안 되겠죠? 버르장머리가 나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가더라도 겸손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 겸손할 겸자는 뭐예요? 말씀 원자 플러스 벼화자 두 개, 겸할겸자를 쓰고 있죠. 자, 겸할겸자는 단독으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쓰게 되는데 이것이 다른 글자하고 만날 때는 이렇게 벼화자 모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말을 갖다가 한 번에 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는 거죠. 왜? 상대방이 제대로 못 알아들을 경우를 대비해서 좀 더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한다. 즉, 말을 두 번씩 하는 사람은 무척 겸손해 보인다. 그러한 뜻을 가진 글자가 바로 뭐다? 겸손할 겸자예요. 그래서 겸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글자 볼까요? 자, 청렴할 염자가 나오죠. 우리 청렴한 거 매우 좋죠. 부정, 부패, 이런 거 저도 싫어해요. 근본적으로. 근데, 세상살이가,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라 하더라도, 청렴하지 않고 어떤 그 부정과 부패에 휩싸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돈의 욕심이 생겨가지고서, 인간론의 도리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알아서들 사시고요, 그거는. 자, 청렴할 염. 자, 청렴할 염자는, 이 글자가 있는 거죠. 겸할 겸자. 그리고 여기 있죠. 집 엄자라는 글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집에 겸할 겸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청렴한 어떤 공직자, 무슨 서울시장이라든가 뭐 군수라든가 무슨 도지사라든가 이 정도면 그 동네에서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일을 한 곳을 가다 보면은 뭐 시장실 무슨 구청장실 해가지고서 가면 상당히 그 규모가 있고 의리의리 비가번쩍하죠. 하지만 이렇게 청렴한 관리는 이렇게 방을 갖다가 여기 내 집무실이야 해가지고서 그냥 20평짜리 그냥 아주 럭셔리하게 그런 방을 꾸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하 직원들과 함께 같이 겸해서 내 사무실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은 청렴하게 보일까요? 대충 이렇게 그 사무실 같은 데 보면은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사무실에 가는 일이 별로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장실에 가게 되면은 진짜 이 일반 직원들과 이렇게 격차를 보이지 않고 같이 쓰는 그런 경우도 언뜻 보긴 봐요. 그러면 청렴하다는 느낌이 좀 선입견이 세울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청렴할 염자는 뭐예요? 방을 갖다가 겸해서 쓴다. 내가 높은 직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떨쳐버리고 이렇게 청렴하게 산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곤 합니다. 자, 겸손할 겸 또 청렴할 겸자였습니다. 자, 다음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싫어할 혐. 자, 싫어하다. 혐오스럽다. 혐오. 혐오할 때 오자는 원래 악할 악자 이렇게 쓰죠. 이렇게 악할 악자. 근데 이것이 뭐예요? 또 미워할 오자라고도 이렇게 또 쓰고 있죠. 전주 문자로 해가지고서. 혐오.
여자를 사귐에 있어서 난 자기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또 그냥 또 여자의 마음을 또 움직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겸할겸자. 여자를 갖다가 더블로 새기는 거야. 근데 그걸 내중에 그 여자가 알았어. 그러면 이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싫어한다. 그런 얘기죠. 혐오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뭐예요? 여자 2명을 갖다가 겸해서 사귀는 남자는 어떤 여자든 당연히 싫어하죠. 아, 남자도 역시 내가 이 여자가 다인 줄 알았더니만 이 여자가 뭐예요? 겸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 역시 싫어할 혐의죠. 근데 여기에 이게 없고 남자가 있다. 이런 한자가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한자는 없는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뭐예요? 이건 당연히 여성을 좀 비하하는 그런 한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자에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남존 여비의 사상이 조금 곁들여져 있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곁들여 있는 그런 한자였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제가 또 느끼게 되네요. 자, 싫어할 겸, 여자를 갖다가 겸해서 사귀지 맙시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자, 물 이름 염자가 있네요. 물 이름 염자는 거의 뭐 쓰이는 글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소리 글자니까 지금 겸자가 렴으로, 혐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이제 바뀌는 것 뿐이죠. 자, 이것은 옆에 물 숫자가 붙음으로써 물 이름을 뜻하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호남성에 있는 물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막 억지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주로 청렴한 관리들이 물가에서 거주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좀 오버 액션 해석인가요? 자, 어찌됐든 간에 청렴한 관리가 그 돈은 뭐 당연히 없을 거고 그러다 보면 물가주에 살아서 어떤 자연의 어떤 그 이기를 갖다가 활용하는 거 그렇게 해서 청렴하게 사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물 이름 염자가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자, 싫어할 겸 물 이름 염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겸할 겸자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4개의 글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글자는 공경할 경자가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우리가 타가 공인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죠. 그것의 첫 번째는 뭐예요? 공경한다, 공경. 즉 윗어른을 갖다가 공경하라. 이것이 상당히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공경할 경자는 거의 지금 뭐 사라질 정도로 지금 인륜이 많이 지금 폐악질로 도배돼 가지고 참 사는 게 좀 약간 좀 우울해요.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렇다고 또 어른이라 가지고 또 아래 사람들 갖다 너무 또 막무가내식으로 하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어른이 뭐라 그러는 거는 조금 뭡니까? 마음에 안 들다 하더라도 이렇게 순응하면 되는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공경하지 않고 막대하면 그건 정말 공분을 사는 그런 행위죠. 자, 공경할 경. 자, 공경할 경자는 풀초가 있고 요 구자죠. 요것도 이제 그 뭐 소리불자가 되죠. 요거 뭐 진실로 구라는 뜻의 또 글자도 있어요. 여기에 요건 뭐예요? 칠복자죠. 칠복자. 매를 때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로부터 어떤 교육을 시킬 때는 매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로 때리는 건 뭐예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고 소위 사랑의 매. 그래서 우리 뭐 서당에서 공부할 때 학동이 그 전날 배운 것을 갖다가 외워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발표를 못하면은 그 훈장 선생한테 뭐예요? 종아리 맞는 거 우리 보통 뭐 김홍도라든가 이런 그 그림 보면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배우고 깨우치려면 뭐예요? 매로 다스려라 하는 것이 이 한자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즉 윗사람을 공경을 하라.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는 윗사람한테 뭐 실수를 하거나 막대면 이 불효막심한 놈, 이런 뭐랄까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놈 해가지고 매로 때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심하며 앉아 있는 사람, 그런 근신하다 그런 뜻이 나오는 거죠. 말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말 입구자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실되게 살려면은 회초리 들고 때리시는 어떤 부모님이나 윗어른들이 그 때리는 것이 결코 내가 싫어서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그런 교육으로 때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공경할 경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경할 경자 가지고서 우리가 글자 한번 볼까요? 어떤 글자가 있는지. 자, 경계할 경자가 있네요. 자, 경계할 경자는 그 밑에도 경계할 경자가 있는데 이건 별로 안 쓰죠. 사람 있자. 저 공경 이렇게 해서 공경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주로 이제 그 이 사람 이름, 임명자 한자에 좀 쓰이고요. 크게 이렇게 뭐 해석할 여지는 없죠. 즉 옆에 사람 인자가 있으니까 윗사람을 공경하면서 매사에 경계하라. 즉 아주 그 처신을 갖다가 신중히 하라. 그런 뜻의 글자예요. 경계할 경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경계할 경자가 또 있어요. 물론 깨우칠 경자라는 뜻도 있죠. 자, 요것은 이 공경할 경자 밑에 뭐예요? 말씀 원자가 있는 거죠. 말로써, 그죠? 말로써 이 어른을 공경하라고 매로 조심하게 이제 때려가면서 깨우쳐 준다. 그런 뜻의 글자죠. 자, 경계한다. 이 주로 많이 쓰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이런 글자가 있었죠. 이건 살필 찰자예요. 살필 찰자는 집, 고기, 손, 제탁이에요. 즉 집안에서 이 고기라는 것은 어떤 그 제탁, 이 식탁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제사 지낼 때는 뭡니까? 집안 구석구석을 잘 청소를 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신성하고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통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이게 살필 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지면은 경찰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깨우칠 경우는 경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경계한다, 뭐 다 여러 가지로 쓰실 수 있는 글자입니다. 자, 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놀랄 경자가 있네요. 놀랄경. 놀랄경자는 공경할 경자는 당연히 소리 역할을 하는 거고 밑에 말마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놀란 거예요. 말이 놀랄 때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말을 갖다가 채찍으로 치니까 이 칠복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채찍으로 치니까 말이 깜짝 놀란다. 또는 뭐 우리 경주마 이렇게 경마장 같은데 이렇게 TV라든가 영화라든가 실질적으로 또 경마장에 가 보면은 그 할 때 보니까 총으로 탕 쏘죠. 그러면 말이 놀라가지고 팍 뛰쳐나가는 거 우리 볼 수 있죠. 그거 이렇게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놀랄경. 자, 놀랄경. 이렇게 한번 볼까요? 경악. 이건 놀랄 악자가 되겠죠. 경악스럽다. 경악스럽다. 또는 뭐 경탄한다. 경탄에 맞지 않는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죠. 놀랄경. 자, 공경할 경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소리 글자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글자가 되겠네요. 자, 고칠경 또는 다시갱 이렇게 쓰죠. 있을 때는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악기나 돌을 갖다가 이제 매달아 놓고서 손에 채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궁중음악 때 보면 편경 같은 거 기억나시죠? 생각나시죠? 돌로 된 그런 악기적을 때리는, 손으로 때리는 그런 그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은 이 고칠경자는 이제 뭐랄까요? 아마도 그 시간을 알리는 그런 용도로 쓰였을 것 같아요. 땡 1경, 땡 2경, 하나, 둘, 셋, 3경. 3경거는 보통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정도, 3시간 주기죠. 그래서 시간의 그 단위로 쓰였거든요. 그럴 때 이 경을 써요. 그래서 시간이 바뀔 때마다 다시 이것을 갖다가 때려서 고친다. 다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육상이라든가 마라톤 또는 뭐 사격 이런 어떤 기록을 갖다가 되는 그런 스포츠 정보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죠. 기록 경신 또는 기록 갱신 뭐 다 될 것 같아요. 주민등록증을 갱신 발급했다. 경신 발급했다. 어떤 게 더 맞는 표현일까요? 이건 또 다시 발급받았다 그랬으니까는 갱신 발급, 분실해서 갱신 발급, 기록은 경신. 이렇게 이건 기록을 고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쓰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고칠경도 되고 다시경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들 경자가 나오네요. 지금 우리가 앞전에 고칠경 또 다시경자를 가지고서 이 글자가 나오는 거죠. 즉 경. 그 소리 글자 그대로 따왔네요. 자, 요것은 돌석자가 있네요. 원래 이 경자가 이게 돌로 만든 그런 악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때리고 또 다시 경자도 되니까 다시 때려도 보통 삶을 보면은 때리고 또 때리면은 뭐 이렇게 파손되거나 또 이렇게 또 깨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때리고 다시 때려도 깨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그런 굳은 돌, 그런 뜻의 글자죠. 그래서 자, 요것은 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요? 뭐 이렇게 하면 경직. 얘 너무 경직돼 있어. 너 이렇게 경직돼 있냐? 좀 릴렉스해라, 좀 편히 좀 해줘. 이렇게 표현할 때도 쓰고. 또 뭡니까? 경직.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또 경성. 그럼 뭐예요? 아주 굳은 성질의 것.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밑에 글자 다시 볼까요? 자, 편할 편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똥, 오진, 변이라고 두 가지 뜻이 있네요. 자, 요것은, 다시경자, 고칠경자 옆에 사람이 자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잘못된 일을 갖다가 반복하지 않고, 다시경, 고칠경, 다시 고치고, 또 다시 확인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뭡니까? 이제는, 편해지는 거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다시 이걸 갖다가 시행하게 되면은 나중에 편하다. 그래서 편할 편자가 되죠. 그리고 사람의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일상생활 중에 뭐 또 반복적으로 다시 하는 그런 일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변을 보는 거죠. 그래서 똥오줌 변이라는 것도 이제 이것이 나오는 거죠. 변소. 변소. 자, 곧소죠. 그래서 변소할 때 이렇게 쓰고 보통 요즘은 이제 뭐 변소라는 그 용어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화장실이 어디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묻죠. 또는 또 편할 편자 하나 더 들어갈까요? 자, 편할 편자는 이렇게 보면 실사자에다가 성시시자에서 뭐예요? 편지할 때도 이 글자를 쓰죠. 편하게 뭐 저 종에다가 글씨 쓰는 게 편지인가요? 요즘 편지라는 용어도 잘 안 쓰는 것 같아. 워낙에 전산이 발달돼 가지고서 뭐 메일을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지라는 이 용어도 잘 쓰지 않는 그런 걸로 바뀐 것 같아요. 또 이건 뭐예요? 편안하다 할 때, 그죠? 그래서 이제 편안하다 할 때 이 글자도 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 봅니다. 자, 오늘은 소리 글자 기억 부분 중에서 세울 건자, 그리고 겸할 겸자, 그리고 공경할 경, 그리고 고칠경 다시경자, 이 네 가지 글자를 가지고서 2급 범위 내에 있는 한자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모두의 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